스웨덴 남쪽 끝의 작은 항구 도시 말메라는 이름의 이 생소한 도시는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 초까지 전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는데요. 거기에 더해 당시 세계 최대의 크레인이었던 코쿰스 크레인을 보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체 코쿰스가 경영난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며 이들은 이 크레인을 한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단돈 1달러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코쿰스 크레인이 현재 울산에 설치되어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5일, 말묘의 주민들은 크레인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장송곡과 함께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도하면서 말묘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생겨난 거죠. 매각 금액이 1달러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크레인을 해체하고 설치 개조하는데 총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니까요. 이 크레인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육상 건조시설에 설치됐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해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육상 건조공법을 성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 세계 3대 조선소가 모두 한국 기업일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대한민국. 불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선업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LNG선과 유조선,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의 건조량이 급격히 늘어 조선업은 한때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저가 공세에 밀려 2012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비해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18년 해양 플랜트 수주가 줄면서 35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울산 현대중공업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울산의 상징 붉은색 골리앗 크레인도 일감이 없어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까지 한국 조선업의 적신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한국이 수많은 유럽의 조선사를 파산으로 몰아갔듯이 이젠 중국이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말묘의 눈물이 울산의 눈물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에서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 2년 만에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폐선됩니다. 또한 선박의 건조 시점이 늦어지는 등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중국에 실망한 업체들이 한국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위를 뺏긴 지 7년 만인 2018년, 우리는 시장 점유율 44%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비결은 LNG, 액화 천연가스 선이었습니다. 지난해 발주량 70척 중 66척을 수주를 기록한 LNG선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국 선박이 아무리 저렴해도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선박 건조 기술력은 중국에 비해 평균 5.2년 앞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수주 경쟁력도 중국과 일본 대비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사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본다면 일본은 양국 사이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이 이웃나라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일본은 조선소에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해운, 조선, 선박용품 산업 등 유관 산업 간의 협력이 유명합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강점을 가진 벌크선 시장 독점력을 강화하고 AI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는 입장인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1위를 지킨 우리 조선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다시 2위를 기록할 뻔했지만
하반기 수주가 몰려든 덕분에 3년 연속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올해 수주 상황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조선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소형 조선업계의 위기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기술력이지만 시장 침체와 발주량 감소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전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말매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뜻밖에도 말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매의 미소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1987년까지 코콤스 조선소 본사로 쓰이던 황량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수백 개의 스타트업의 연구실과 회의실이 빼곡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말매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허브인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 스웨덴 정부와 말매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수한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버려진 조선소 부지에 말매대를 세웁니다. 이 대학의 핵심 분야는 IT와 기초공학, 디자인, 미디어 등의 기술사회대. 정부와 유럽연합의 기금 지원도 받아 스타트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500여 개가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요. 연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매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7개의 기업이 설립되며 스타트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요. 혁신 기업들의 이주도 잇따라서 세계 최대 가구 업체인 이케아 본사도 말매에 있을 정도입니다. 말매의 인구는 20년 전에 비해 40% 증가한 34만여 명. 그들의 혁신이 지역 상생까지 이어진 것이죠. 한편 울산시와 말매시는 코콤스 크레인을 통해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을 방문해 도시 재생 및 혁신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그린 ICT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 혁신을 목표로 제조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 즉 공장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혁신까지 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을 방문한 리팔로 말매시장은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해 전통적인 산업 대신에 지식 기반 산업에 집중했다며 이제 말매는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친환경 생태도시가 됐다고 말합니다. 말매시의 변화에 힘입어 스웨덴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시행된 국제해사기구의 전 세계 선박 배기가스 규제를 인한 노후화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발주 수요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LNG 그리고 LPG, 특수선 등의 선종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우리의 조선업은 최근 10년간 어려운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12척의 배로 300척 이상의 배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세계 4대 해신인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도 일품이었지만 우리 바다의 특징을 고려해 제작한 판옥선을 떠올려보면 우리의 뛰어난 선박 제조 기술이 어느 한순간 튀어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판옥선은 단단한 소나무와 참나무 목재의 홈을 파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만든 후 그 이음새에 나무못을 박았죠. 나무못은 바닷물의 팽창에 이음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성질과 바닷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전 판옥선에 칼과 송곳을 꼽고 대포를 장착한 개판을 다른 거북선까지 만듭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처럼 독창성과 기술력이 깃든 우리 선조들의 배는 당시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를 관통하는 고유의 기술력과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